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2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6월 20일 화요일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월요일 휴장 이후에 하락으로 마감된 6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살짝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가장 많은 부분, 꽤 세게 강조해드렸던, 그리고 어찌 보면 강요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즉, 시황을 보면 종목 매매나 레버리지 매매나 어떤 금융상품이든지 매매하는데, 투자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많은 주린이분들이 숲이 아니라, 즉 시황이 아니라 자꾸 개별적인 아주 디테일한 그런 기술들만 빨리 익혀서 그 기술을 익히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술들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물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된다. 즉 어떤 유동성 장세에서 몇십억 확 벌어가지고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서 띵야띵야 놀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을 전문가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란,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에서만 돈다방 미쓰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방송이 있죠. 지금도 있나요? 요즘 제가 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한참 생활의 달인이라는 방송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란 어떠한 상황에도 내 어떤 전문 기술을,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꾸준히 똑같이 그 전문성을, 그 능력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소프트한, 아주 잔 기술들이 많으면 그런 기술들은요, 유동성 장세, 즉 주식시장이 쭉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먹혀요. 그래서 웬만한 증권 전문가들은요, 유동성 장세에서 대부분 수익을 꽤 많이 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문가들 혹은 그런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 꺾이거나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쪽도 못 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했던 투자 방법이 뭐였냐면, 물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대박 내기보다는 주식을 즐기면서,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든 좋지 않든 꾸준한 수익을 내서 어떤 그런 수익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매매를 저는 추구한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매매 방법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잔기술보다는 큰 시황, 이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증권 계좌에 손해보는 종목들, 손실나고 있는 종목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처음에 매매했을 때 당연히 내가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그런 사람들은 희귀하죠.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즉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최저점을 잡을 수 없다, 내가 최고점에서 팔 수 없다, 이것만 인정하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 어떤 종목에 갑자기 많이 들어가서 속된 말로 세력들한테 밉보여서 세력들이 물량을 좀 던지는 바람에 좀 사자마자 이렇게 빠졌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즉 여러분 증권 계좌를 딱 열었는데 마이너스 된 종목들이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황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기다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주린이들,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거나 주식시장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종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이 나면 앞으로 더 갈까 덜 갈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언제 팔아야지라는 거를 고민하기 때문에 지옥인 거고요.
반대로 내가 손실난 종목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유 그냥 손절해버릴까? 아우 속상해. 이거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시황을 보는 자는요. 주식시장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시황이 안 보이면 주식은요. 수익을 내던 손실을 내던 모두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질문해 주신 분 중에 이 채권 투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죠. 지금 채권을 투자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었는데 제가 늘 가끔씩 해드리는 비유가 있는데 이런 비유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대학교 다니는 아들은 비트코인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신용을 써서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그 가족이 유동성 장세를 만나면 모두 떼돈을 벌죠. 아들도 비트코인, 엄마도 주식으로, 아빠도 부동산으로 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익 내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유동성이라는 시장의 풍부한 현금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이제 자산 버블이 꺼질 때는요. 세계가 한꺼번에 확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역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 것들은 좀 그래도 덜 꺼지는데 약간 초짜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중에서 뭐가 최근에 만들어졌죠?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윤석열 따위가 코스피 2000포인트를 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그 2000포인트를 얼마나 많은 정말 인내와 정말 힘든 과정 속을 거치면서 자산 버블이 일어나면 그걸 또 꺼뜨리고 하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역사가 긴 거죠.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 자산 버블의 어떤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비트코인 시장, 자산 버블이 쫙 커질 때는 다 돈을 벌다가 이 자산 버블이 꺼진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꺼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먼저 꺼졌던 게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해드렸냐면 대학교 다녔던 아들이 비트코인, 괜찮네? 그래서 투자하고 알바해서 투자하고 하다가 계속 손실을 봐. 왜냐하면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이 아들이 언제 들어갔겠습니까? 고점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아들은 물타기를 시도하죠. 그게 주식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리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아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학생이니까 신용대출 같은 거 안 되고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대부업 같은 거 좀 비싼 이유를 내기로 하고 대출을 받죠. 왜? 그 아들의 머릿속에는 이거 비트코인 물타기에서 상승하면 한 방이면 끝나. 한 방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그 바보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물타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내려가죠.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대부업 같은 데 대출 받은 거 갚지 못하고 집에 연체 독촉장 같은 게 날아옵니다. 그 연체 독촉장을 받아본 엄마가 까무라치며 아들을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아들은 이제 엄마한테는 이실직고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 비트코인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무너질 때 그 다음 타자가 뭡니까? 주식이거든요. 그럼 주식시장도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엄마는 신용을 써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 새끼 어떡하면 좋아 했는데 아버지가 알면 쳐 맞을까 봐 엄마가 그 아들 비트코인에 때려 넣은 돈을 메꿔주기 위해서 신용의 주식을 매도하는데 주식은 매도하는 자가 많으면 내려간다고 했죠. 엄마가 주식을 팔고 신용으로 갖고 있었던 종목을 손해보고 팔고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제 자산 버블이 이렇게 꺼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시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언제 투자했으면 좋겠냐, 지금이 라인다운이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약간 마지막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지금은요 어떤 단계냐면 이 글로벌 모든 유동성이 쭉 꺼질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쭉 꺼지는데 미쓰리, 근데 왜 요즘에 이렇게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경제지표도 왜 이렇게 좋아져?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쫙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2차 전지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미쓰리가 나 뭔가 이 필이 떨어졌나? 감각이 떨어졌나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종목이 후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후성 이야기를 한 다음에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어떤 분께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후성 매매하지 않았냐, 저는 그냥 뭐 많이 바라지도 않고 그냥 대충 저는 저점에 사서 그냥 대매매 그냥 목표 수익률 먹고 나온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2차 전지가 지랄 발광을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국제유가 $100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또 하나. 국제금값 어떻습니까? 제가 국제금값 지난번에 그 $1,600인가 그때 제가 지금쯤 금 사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금반지를 샀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해드리냐면 주식이라는 거, 경제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계속 기억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국제금값 $1,600가 괜찮다,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금반지를 샀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금반지가 머릿속에 확 박히면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 지금 2,600까지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저는 속된 말로 죽기 전에 발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금값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는 지금 희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희한하게 올라가는 건 저는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경쟁 구도 속에서,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재선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워낙 미국은 쓸 카드가 많은 나라니까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은 제가 이번 주에 대한민국 코스피는 2,600포인트가 아슬아슬하니 깨느니 마느니 그런 테스트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뭐가 어쩌니, 채권이 안전되니까, 채권을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어떤 무언가 특정 그 금융상품에 어떤 그런 거에 들어가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시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거품이 이렇게 꺼질 겁니다. 그 꺼지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금융상품, 어떤 그런 것들, 금융자산이 확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또 다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물갈이가 되면서 이제 이게 낭중지추라고 하나요? 이제 어떤 게 이제 부각이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스멀스멀 밑바닥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황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딱 머릿속에 그거예요. 시황이 제일 중요하다. 예. 시황을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6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자, 16일 금요일에도 하락했고 지금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반기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8주 연속 상승, 거의 2달 동안을 지금 상승했습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고 2달 연속 상승했으면 이제 좀 빠질 때도 됐잖아요.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시 분위기는 지난주까지 강한 상승세를 만든 이후에 지금 숨고르에 들어갔다라고 뉴욕 증시는 평가되고 있고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0.72, S&P 500은 0.47, 나스닥이 0.16%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1%대 이상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죠. 현재까지는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 즉 아름다운 조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요.
미쓰리가 올해 주례장창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시황이에요.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2015년부터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한 번도 1년 동안의 시황을 저는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시황을 자꾸 봐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자꾸 멀리 보다 보니까 큰 시황을 그려놓고 그거를 반으로 쪼개고 분기로 쪼개고 월로 쪼개고 주로 쪼개고 일로 쪼개면서도 주식시장에서는 오전장, 오후장을 생각하고 9시부터 9시 반까지, 2시 40분부터 3시 반까지 그 계속 마치 조자리듯이 계속 분해해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찾아가는 거죠. 자, 현재까지는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는 일단 자기의 의지대로만 본다면 뉴욕 증시는 아직까지 쓸 카드가 많아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토니 블링컨이 중국에 간다 그랬을 때 제가 새날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드렸죠. 아마 얘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질러놓은 양쪽의 관세, 미국이 중국 제품에 올린 관세,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 제품에 올린 그런 관세들 때문에 서로 이제 기싸움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야, 우리 서로 이제 관세 좀 내려주자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도달하기는 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화해하는 척하면서 서로 우리 관세 풀어주자. 야, 니네 중국 니네도 힘들지? 우리도 힘드니까 우리 관세 좀 내려주자. 이렇게 무역 전쟁, 그 관세 전쟁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은 쓸 카드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현재까지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자, 경제지표 5월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전월 대비 21.7%씩이나 급증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월가 예상치는 전월 대비 0.8% 감소를 예상했는데 감소는 얼어 죽을 무려 21.7%까지 급증했습니다. 5월달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5.2%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 0.3%보다 증가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5월달 경제지표는 6월달에 발표하는 5월달 경제지표는 어떤 거는 잘 나오고 어떤 거는 못 나와서 굉장히 헷갈리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감소를 예상했는데 무려 21.7%씩이나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경제지표가 지금 정말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어떤 건 마이너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경제 지표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이제 투자해야 되는 건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2600포인트 왔으니까 이제 300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발을 담궈야 되나? 나만 없어 삼성전자 이러면서 포머성 매수세가 들어온다. 뭐 미국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요. 저는 지금 진행되는 어떤 이 경제 지표의 그 움직임. 제가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경제 지표는 무조건 잘 나올 거고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경제 지표는 혼조세로 나올 것이다. 이거를 남녀 관계에 비유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증시를 뭐 아름다운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 기간이 지나가면 증시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자,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도요. 어떤 거는 잘 나오고 어떤 거는 못 나오고 계속 헷갈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식시장 분위기를 좀 점검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제가 그랬죠. 미쓰리가 여러분들 귀 이렇게 만져보세요. 딱지가 있나 없나. 딱지가 한 여러 개 만들어질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주식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 부터 시작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미국은 크게 뺄 생각이 없다. 미국은 쓸 카드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뉴욕 증시가 하락할지라도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혹은 미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유럽, 뭐 아시아, 뭐 중국 이렇게 다른 나라를 핑계로 뉴욕 증시 하락을 풀어낼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요. 미국 뉴욕 증시가 우리 미국 때문에 우리 미국 자체 문제로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라고 인정한 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 즉 미국 월가의 시스템이 붕괴된 그때 이후에는 없습니다. 작년 2월 달인가요? 그때 증시가 하락했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랬죠. 2월 달에 막 매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거 이제 한 3월 달 혹은 4월 달 되면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이 얘기 쏙 빠질 거라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건데 뭐 코로나야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였으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미국이 아이고 우리 미국 자체 문제로 주식이 빠졌습니다라고 인정한 게 2008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자꾸 중국을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중국 문제를 가지고 뉴욕 증시의 하락을 풀어냅니다. 자,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금리 0.1%포인트 인하했다. 자, 그런데 10개월 만에 중국이 전격 금리를 인하했지만 문제는 시장에서 에게 겨우 이거 가지고 이거 어디에 묻히니? 이렇게 실망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뭐 홍콩 증시가 하락했고 그 영향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금리 인하. 그 일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증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애널들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기대감을 얘기했다. 그때 제가 아니 중국이 경기 기대감 뭐 하는 게 우리나라랑 뭔 상관이 있느냐. 미국과 중국이 뭐 무슨 회담을 하든 뭐 하든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잘 버텼어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만의 플레이를 했던 거고요. 대신 우리만의 플레이를 했지만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여하튼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자, 7월 회의, FOMC 회의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 23.1%, 금리 인상 가능성 76.9%,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게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앞으로 발표되는 어떤 심리에 관련된 지표는 다 상승할 겁니다.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승을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기가 없는 풍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하는데 아래 들어가 있는 게 없는 약간 그런 약간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초반에 뭐 2차 전지 이야기해드리면서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요. 지금 아름다운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의 전환인지는 아직까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올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만약에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뭐 9월 달에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라든가 또 지금 잠깐 반등하고 있는 부동산이 다시 이제 주저앉을 경우 그 충격으로 살짝 증시가 흔들리긴 하겠지만 2,000포인트를 깨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 많이 내리는데요. 예, 비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2월 22일 목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